게리 체프만 박사에 의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의 유형과 사랑의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리 체프만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성격, 때로는 역할, 때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도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은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의 모습도 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가게 되면 때로는 선배, 후배의 모습, 교회에 가게 되면 식구의 모습, 장로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그 그 사람의 책임과 성격은 어떻게 사랑으로 다시 표현되느냐를 게리 체프만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린 사랑의 언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이 시간을 잠깐 직접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체크리스트는 3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 B, C, D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너무 깊게 기도를 하거나 정성을 들이면서 이 문제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즉흥적으로 다가오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한 숫자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개수를 합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식구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언어가 2개, 3개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입니다. 식구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받았던 많은 경험들 중에 유독 내가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것은 식구님의 사랑의 언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나눠드린 사랑의 언어 테스트지를 작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식구님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체크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A가 가장 많으신 분 계신가요? B가 가장 많으신 분은? C가 많으신 분? D가 많으신 분? E가 많으신 분? 예, 게리 체프만 박사에 의하면 A는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B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C는 선물입니다. D는 봉사고 E는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조금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표현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되더라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랑의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의 그릇으로 나타난 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사랑의 언어를 확인을 하셨으면 우리 주체나 대상분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체분의 사랑의 언어, 대상분의 사랑의 언어가 제1순위로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제2순위로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의 언어가 같으신 분
같은 부부가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언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혹시 부부가 계신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셨으니까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A인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받고 있거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난에 크게 상처받고 칭찬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들은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을 해 주셔야 되지만 또 하나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야 됩니다. 야, 당신 이거 참 대단하다. 당신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해주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놀린다든지 또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듯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의 그릇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배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해줘야 될 사랑의 언어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정말 수고했어요 등등 그 사람의 감정을 다뤄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의 주체나 대상은 아, 내가 상대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주체나 대상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오늘 부모교육에 같이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해보셨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알파벳 B인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하는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집중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하나 약간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남자가 얘기하는 함께하는 시간과 여자가 얘기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개념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보편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으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공감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여자분들은 이 함께하는 시간은 같은 공간에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공감받을 때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은 어떻게? 네, 반짝반짝. 귀는 네, 토끼처럼 쫑긋쫑긋. 고개는 우리 차에 있는 강아지가 고개를 왔다 갔다 하듯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두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정말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이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같이 말씀드리지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